갑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했다. 이거 보고 나도 웃기더라고. 일단 왜 웃긴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오늘 출근해가지고 대통령하고 티타임도 가졌어요. 근데 문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한다는 그 말은 정말 둘러치고 맺히고 막 해봐도 이 말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나 모르겠다. 아니 그런 차원 아니에요. 하고는 싶다. 근데 내 모양이 너무 빠져서 이거를 하기는 싫은데 그냥 대통령이 그냥 물러 앉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답지 못한 거예요. 맞아. 아무리 그 임명권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마찰이 생겼어. 민정수석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내가 실수를 했든 그게 고의가 됐든 어쨌거나 밖으로 드러나서 청와대 전체가 뭔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 정확한 메시지, 내가 실수했다라든지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아니 그러면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정확하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내가 정하고 가야지. 어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국에서 그 민정수석이라면 고위직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나는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대통령이 해주세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 목요일 금요일 휴가를 냈으니까 목금토일을 쉬었잖아요. 근데 주말 동안에도 계속 거의 분위기는 사표를 수리할 것처럼 가다가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에 동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닐 것 같고. 왜요? 그럼 출근 아예 안 했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미 내가 봤을 땐 여러 가지로 메시지가 갔다고 봐요. 대통령, 간단히 말하면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검사 출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신현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임을 하는데. 거기서 또 마음이 아프네. 문제는 지금 이게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박범계 장관한테 내가 씹혔다. 요 울분을 갖고 있는 건데 나는 이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우리들 감정 그런 거 아니야. 소위 말하면 생떼를 쓰고 있는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죠. 감히 박범계 네가 나를 그냥 패싱해 이런 감정이 있겠지만 참모와 장관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장관은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 직책에 있는 거고 참모는 조용히 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걸 파워게임으로 만들면 어떡하냐고. 내가 패싱을 당한 것도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한테 패싱을 당했건 법무부 장관한테 패싱을 당했건 이런 부분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풀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 생떼를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말 내내 그랬잖아. 언론들이 주말 내내 신현수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듯 더 이상 직무수행 안 할 듯 그 난리를 쳤는데 돌아와서는 문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한다니 그냥 깨끗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정말 최대한 10분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 한 행태를 보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해는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선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현재 1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선거 끝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로 간의 임기가 이제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검찰 출신을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의 관계에 대한 좀 조화로운 조율 이런 것을 이제 요구를 했었다고 보통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상태까지였어요. 검수 완박까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의 완전 박탈, 분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조정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듣고 들어왔냐면 세부 조정이 나의 역할이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세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검수 완박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검찰 특위에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본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된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 고위 간부급 이제 중간 간부급 들어가죠.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 새로 들어온 신임 장관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자신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붕 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제가 솔직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당신이 우선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요.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뭐 이 관련돼서 뭐 협력 관계는 이미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 이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자기 지인한테 보냈죠. 근데 그 지인이 이것을 언론에 흘렸단 말이죠. 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생각을 못한 겁니까? 정부적 판단이 없는데 당신의 동력은요. 본인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서관이 뭡니까? 저도 남의 비서를 해봤고 제 밑으로 비서를 더 받고 다 해봤지만 비서라는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동력을 가졌을 때는 내가 모시는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이 붙어줘야 당신에게 동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하는 거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 수석 비서관으로서 그것을 자중시키고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맞아. 줄지 않았던 입지를 당신이 스스로 축소시킨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뼛속까지 검찰 의식이 있는 거야. 예. 무슨 말이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라든지 뭐 이름들이 호명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골수고 자기는 약간 일종의 대릴사의 느낌인 붕 떠있는 느낌인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사이가 아니고 문 대통령은 존경받는 검사 출신으로서 신현수를 데려와서 뭔가 인사권자의 뜻에 맞는 역할을 기대를 했을 텐데 목에 힘만 주고 있는 느낌인 거죠. 되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민정수석들이 조국 장관을 제외하고는 되게 보면 뭔가 자기 역할을 못하거나 존재감도 없다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특권의식인데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니까 말하자면 나를 좀 대우해 주겠지. 문 대통령이 신임도 깊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패싱하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쩔어있는 특권의식들이 훨씬 더 박범계 장관이나 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그게 눈에 도드라지게 보였을 거예요. 예를 들면 패싱하려고 패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당연히 뭐 보도들이 하도 중구난방이라 내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민정수석도 당연히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믿고 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 아실 줄 알았죠. 이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소위 말하면 검찰 개혁의 뭐 조중동식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주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맥락 속에 나를 의도적으로 뺐다. 이런 감정을 가지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대리 사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지 간에 민정수석이라는 직을 달고 일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이름보다 먼저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청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는 게 결코 잘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자아가 너무 과대한 거고요. 사실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보다 앞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기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고요. 박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두 분이 연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둘이 사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임명을 할 때는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잘 조율을 하면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난 도저히 이 사람하고 얘기 못하겠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민정수석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고요.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봤다. 지금 잘 생각을 하세요.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수구 언론이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신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사이에 박윤 갈등을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를 다시 궁지로 몰아넣고 있어요. 당신의 동력이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러한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본드를 주고 이 관계를 붙여보라고 했더니 본드 뚜껑 안 열린다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그 앉아서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비유 겁나게 좋다. 본드는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갖고 모든 자리 갖고 있는 최고의 파워는 인사권이잖아요. 고유 권한에 가까운데 이거를 뭐 신현수가 돌아왔으니까 뭐 묻어둡시다. 그러면 검찰 얘기 안 되는 거고 신현수 스스로가 접은 측면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접어서 상당 부분 시간 동안은 자기 이형이 안 서요. 그만두겠다고 나가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도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스텝이니까 그냥 다 이해해주자 분위기지만 가끔씩 이렇게 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잖아요. 검찰개혁이. 그러면 신현수한테 뭘 맡기려고 데려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없었단 말이야? 뭘 조율하고 말고가 뭐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저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나와가지고 이제 주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위임시켜주고 이문정 지금 대검 검찰연구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까지 겸직하는 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네. 겸직이 가능한 수사가 가능한 보직으로 바꿨다. 이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인사들 신현수한테 다 보고해야 돼요? 왜냐? 나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사 등에 있어서도 이 뭐랄까 보좌하면서 도움을 주는 자리지 의견이 반영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비서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뭐 수용하든지 안 하든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그거를 청와대가 발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뭘 검찰과 법무 사이 뭘 조율하고 말고 그러면은 박범계하고 윤석열은 뭐 왜 만납니까? 난 그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걸 조율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장관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의 스텝이에요. 그 과정에 실제로 실무자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비서들이 왜 자기가 법무부 장관 역할을 그 상황 노릇을 하려고 그래. 비서나 보좌한다는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과물이 있는 무언가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보좌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보좌진의 역할인 거지. 그 사람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로서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좌한다는 그 일의 본질은 내가 두드러지거나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게 보좌진이에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앞으로의 그 직장 생활 최악의 수를 둔 거는 맞는 것 같은 게 뭐 이 사람과는 평생 안 만날 겁니다. 라는 게 이 사회에서 기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사람 민정수석 마음에는 나이와 기수도 박 장관이 나보다 어리고 기수도 낮은데 나를 패싱하고 저것이랑 이렇게 지금 한 마음이 지금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는 안 만날 거야 라고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한테 일임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은 대통령님 제 면 좀 살려주세요. 다음 결정할 때는 내 역할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이 사람의 면이 살지를 않아요. 이 민정수석으로서 뭘 하겠다는데 이미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말이 씨알이 먹히겠냐고. 그러다 보면 이 민정수석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이게 지금 신원 분석만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수석이 지금 한지 2달이 안 되잖아요.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뭐냐면 신현수를 까면 작전 세력이라는 그 멍청한 소리고요. 뭐냐면 그러면은 윤석열을 까면 작전 세력입니까? 어떤 흐름 속에 구조 속에 놓여 있냐를 봐야지. 왜냐하면 윤석열은 우리 같은 방송들 의식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윤석열처럼 변할지 어떻게 다 알고 인사를 합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사람을 더 갖다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게 나는 민주 세력의 일종의 결일학과 유전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인사들 중에 한두 명이 실패한다 그래서 그걸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걸 하지 마. 대통령이 믿고 그 사람에 맡겨놨는데 얼마나 시건방지면 참모가 주말 내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부추기고 막 하고 있는 신현수의 사퇴 논쟁 이런 걸 그런 게 빠지게 만드는 건 참모가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 사람 다음에 참모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신현수를 까면 작전 세력이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뭔가 도움이 안 되고 조중동에 먹잇감 주고 국민의 짐한테 훌륭한 재료가 되어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놀이를 누가 퍼뜨리고 있는가 도대체. 아니 사실 이 논란이 없었으면 신현수의 존재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현수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일거수일투족 국민이 지켜볼 겁니다. 아니 저런 이야기를 공공히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거야? 정치 평론에 대한 감각이 있나 무슨 정권 교체에 대한 의미가 있나 도대체 이게. 뭐 누워서 방송하시는 분이 그랬겠죠. 아유 그만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법무부가 지금 중간 인사 발표했는데 아주 소금이 그쳤다고. 이것도 저는 신현수 효과라고 보거든요. 일정 정도 보면은 우리가 지랄지랄해야 신현수 같은 사람들이 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신현수가 지랄지랄하니까 뭔가 마음껏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문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중앙지검에도 동시에 소속돼가지고 수사권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기대되지 않아요? 뭐 대검하고 검찰청하고 건물이 가깝다? 이 정도 의미가 있겠죠. 아니 뭔가 대단히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정의도가 그랬지. 감찰과장으로 갈 거라는 소문이 바다하다고 이문정이. 아니네. 그럼 애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못 보낸 거 아니야? 지랄. 아이고 정말. 아무튼 뭐 윤석열의 임기는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고 윤석열 씨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다른 어떤 보도 보니까 윤석열 처 부인과 장모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가 있어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뭐 정대택 씨 등등 해가지고 그러고 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내려오면요 다시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는 있을 텐데 안 하겠지. 그런 사람 없었으니까. 네. 그럼 윤석열은 일반 보통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저씨. 윤석열은 7월 초에 임기가 끝나요. 지금 2월 달도 다 끝나갑니다. 이제 3월 달 하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미 5월 달 정도 되면은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이 막 생겨. 권력의 대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 이성윤 한마평 된다고 생각하면 해봐봐. 검찰에서 계속 있어야 될 놈들이 어떻게 해? 일부는 윤석열의 줄을 서서 순장이 될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순장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과연. 검사들한테 난 의리 있는 사람들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가장 권력지향적이고 자기 이득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미 뜯어도 충분한 정도 시간 이미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전 재산이 다 부인 건데. 예. 이분이 또 코코메디가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고 얘기가 좀 이상하게 셉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검찰총장직을 잃으면 윤석열은 다 잃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을 줄에 서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물어뜯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물어뜯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사권이 남겨지느냐, 단 한 방울의 수사권이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이 있을 때 열심히 물어뜯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범계 장관이 되게 황당히 벙쪄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자기가 타겟이 돼가지고 막 조중동이 공격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오늘 그 청와대 쪽에서 그런 얘기 나왔죠. 핀셋 인사에 대한 보도 그건 범죄행위다.
누구가 뭘로 발령이 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하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자리로 갈 거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검증 없이 막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지. 조인트를 안 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한겨레 기사에서 나온 걸 보면요. 오늘이 22일이니까 3일 전에 2월 19일 날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에서 수사청, 그동안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말했던 거 이름을 아예 정했는데 수사청이라고 아예 정하기로 했다고 하고, 행안부에 넣으면은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법무부 쪽으로 배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3월 달에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6월에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경찰, 그리고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청, 그리고 공수처 3개가 있고, 수사와 관련된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찰이 완전히 배제를 당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과 이 검찰 내부 인사에 관한 문제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다음번 지금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이제 다음 인사부터가 완전히 박범계 스타일의 인사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을 우리가 하자고 얘기했는데 탄핵을 원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원했는데 사실 이제 못하게 됐죠. 뭐 지도부와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 검찰개혁특위에서 이 일정을 잡아버린 것이 윤석열을 탄핵한 것과 같은 효과를 사실상 내버리는 이런 상황 만든 거 보면서 정말 교묘하게 잘 만들었다. 교묘하다니요. 영리하게. 예. 스마트하게. 네, 스마트하게.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현수 뭐 파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중동 이 새끼들아, 니들 뜻대로 안 됐잖아.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만뒀으면은 또 얼마나 지랄들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레임덕 어쩌고저쩌고. 사실 레임덕은 니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 사표 수리 안 된 게 신의 현수죠. 신의 현수. 예. 그 생각만 한 10분 동안 했구나. 잘했다. 여기까지.